여기까지가 이제 NoSQL DB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입니다. 자, HBase는 NoSQL DB고 컬럼 오리엔티드 된 아키텍처입니다. 컬럼 기반으로 모든 게 저장이 되어 있고, 근데 얘도 키 밸류 스토어예요. 왜? 밸류가 이게 지금 약간 헷갈려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단순 심플 모델이다 그러면 밸류가 심플이고 이 키에 컬럼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거든요. 근데 컬럼이 밸류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다음이 HBase는 100개나 1000개의 머신에 1000개 이상의 머신에 늘 사용한다. 한 테이블이 100개나 1000개의 그 PC에 이게 분산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1000개도 뭐 작은 거죠. 하드로 보면. 근데 한 테이블이 1000개다 그러면 야, 이게 되게 그래도 큰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거를 쓸만한 회사 또는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이거를 쓸만한 업무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그게 저는 약간 한번 써보고 초반에는 이걸 공부하느라고 많이 봤는데, 예, 이게 그런 기회도 없을 것 같다.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예, 웬만한 테이블 한 테이블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는 그게 당연한데 그와 같은 크기의 데이터를 실시간에 검색하는데 투자하는 1000개의 PC 지금 이거 말고 지금 대부분 금융권은요 비싼 서버를 씁니다. 스팟파이어 하여튼 뭐였지 그 까먹었는데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왜냐하면 노드들 그냥 렉으로 그냥 팔고요. 근데 이제 예, 서버들이 좀 비싸요. 하드웨어 서버들이. 근데 이제 그게 다 안정성이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HBase나 이런 걸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 금융권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융권이 쓰는 이유가 데이터가 되게 날아가면 안 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스케일 업 방법으로 빠른 애를 찾다 보니까 그 서버 이름 까먹었는데 되게 하여튼 뭐 거의 뭐 10년 전에 도배를 한 서버 있습니다. S로 시작되니까 갑자기 까먹었네요. 근데 이제 HBase 같은 경우는 노드가 다 PC야 그냥 싸구려. 그러니까 누군가 관리를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드오프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여러분들이 졸업을 해서 뭐 대기업에서도 쓸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는. 하여튼 구조만 보시고 좀 더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때는 쓸지 모르죠. 근데 그때는 또 다른 구조가 나올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 옛날에 막 HBase 막 과제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스팍으로 다 지금 일어나 했습니다. 자, 하둡하고 HBase가 하둡하고 하둡 파일 시스템이 이 HBase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관계형 DB도 유닉스 파일 시스템 또는 윈도우 파일 시스템 위에 돌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파일 시스템은 하둡 파일 시스템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핑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HBase는 모든 문제에 적절하지 않다. 만약에 레코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냥 관계형 DB 써라. 그런 얘기고요. 네, 두 번째, 레코드가 한 중간 정도, 이거보다 많은데 관계형 DB가 못하고 중간 정도인데 그래도 HBase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너무 부하가 커서. 예.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관계형 DBMS의 피처들이 많이 없다. 뭐 컬럼 기반이고 뭐 이래서 컬럼 타입이나 세컨더리 인덱스나 트리거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검색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계다. 자, 그래서 HBase는 구글 빅테이블의 클론이고, 그 다음에 주키퍼를 가지고 코디네이션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HBase를 단일 그냥 서버를 쓰면 하나짜리, 노드 하나짜리. 그러면 별로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을 빨리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많아져야 돼요. 데이터가 많아져야 상대적으로 많은 거 대비 빠르다예요. 그리고 많아지면 HBase DBMS가 분산으로 많이 깔려야 되고
많이 깔릴수록 이제 주키퍼나 뭐 이런 것들이 생태계의 것들 같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술자가 이렇게 쉽게 복잡해지죠. 주키퍼 돌리는 것도 힘들고 뭐 이러니까 레이턴시가 늦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MR에서 시퀀셜 리드, 시퀀셜 라이트가 아니라 랜덤 리드, 랜덤 라이트. 그러니까 이게 뭐요 인덱스처럼 내가 원하는 거를 그것만 딱 꺼내오는 거죠. 우리가 구글 검색기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키워드 치면 그거에 관련된 거 쫙쫙 꺼내오는 거니까. 라이트도 그 인플레이스 라이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기존에 있던 거와 MR하고 다르다. 그 다음에 키 밸류 스토어가 분산돼 있다 여러 군데 뭐 이렇게 뭐 당연하죠. 그래서 얘는 API가 되게 심플합니다. 몇 개 없어요. put, get, delete, scan. put은 뭐예요? 하나의 키 밸류 컬럼을 DB에 넣는 거고요. get은 가져오는 거죠. 이게 지금 검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elete는 넣었으니까 빼야 할 수 있어야죠.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를 스캔하는 거 하나.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디피케이션도 가능해요. 뒤에 자꾸 나오는데. 자, 그래서 HBase 모델을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HBase는 하드 파일 시스템의 컬럼 기반으로 저장한다. 같은 컬럼 값이 같은 디스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컬럼 단위로 리플리케이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얼타임 랜덤 서치나 업데이트에 유효하다. 아까 랜덤 서치, 리드, 라이트 뭐 이거. 그 다음에 각각의 프로세스는 데이터를 어싱크로너스하게 업데이트 한다. 요게 이제 소프트 스테이트죠. 소프트 스테이트 베이스 시어럼. 자, 그래서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요 어싱크로니어스 때문에 그러니까 버전, 타임 스탬프가 찍히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타임 스탬프는 디폴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디폴트한 속성은 로우 키하고 타임 스탬프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로우 키고요. 이게 지금 키 밸류에서 키에 해당되는 건데 키에서의 키값 진짜로. 그래서 요게 이제 키고요. 요게 이제 타임 스탬프입니다. 이 키를 갖는 애의 버전이 언제 이때부터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 타임 스탬프를 걸어놓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것들의 값의 변화들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고정된 게 아니니까 널값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요거보다 좀 더 이해가 편한 게 요거예요. 그래서 로우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컬럼으로 저장한다. 그걸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컬럼 패밀리, 컬럼들의 패밀리도 정의할 수 있다. 꼭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컬럼들이 의미적으로 뭉쳐 있다 그러면 컬럼 패밀리를 정의하고 마치 거기서 컬럼 패밀리가 릴레이션 테이블처럼 근데 하나의 로우 키에 여러 개의 컬럼 패밀리, 여러 개의 컬럼이 정의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관계형 DB는 이게 이렇게 컬럼으로 쫙 넣어서 여기 이제 무조건 그 값이 없으면 너를 넣어야죠. 왜? 고정 스키마니까.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건 관계형 DB인데요. 이게 모든 로가 모든 속성에 대해서 값이 있다라는 가정이고 부분적으로 없으면 너를 넣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스키마 레슨은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 없을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럼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이 낭비되고 얘는 로 기반으로 저장이 될 확률이 많으니까 뭐 하여튼 그런 차이점. 그래서 컬럼 기반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우 A, 로우 B, 로우 C 해가지고 로우 키가 있고요. 그 키에 해당되는 컬럼 밸류들이 이렇게들 정의되는데 그게 패밀리별로 좀 더 저장이 잘 된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실제로 해시 테이블, 그러니까 HT 베이스의 테이블로 들어가면 이게 키가 로우 키 여기 있는 거 요거는 진짜로 그 아이디고요. 그 다음이 컬럼 패밀리의 컬럼 여기까지 컬럼 정의까지를 우리가 키를 보고
밸류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게 더 오히려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그래서 여기 보면 리즈는 키의 시작 끝이 여러 개의 요게 이제 로우 키니까 키의 리즌을 정의하는 거고 키들 로우 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그 값들의 변화되는 스탬프 요게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 지금 버전, 타임 스탬프가 최근 거일수록 최신 버전이죠. 그 다음에 요게 애니멀이라는 컬럼 패밀리예요. 거기에 컬럼이 타입하고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네, 애니멀이라는. 그리고 리페어라는 게 밸류다. 이게 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테이블에 로우 키는 단순 값이고요. 그 다음에 컬럼 패밀리 아이덴티파이어가 있고 어떤 컬럼 패밀리에 있는 컬럼이냐. 그죠? 그래서 타임스탬프는 버전이 되고 요렇게까지가 컬럼의 키라고 보시면 돼요. 큰 키, 개념 키, 로우 키 말고.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셀 값이 여기 있더라. 요렇게 정의하셔도 되고 요건 뭐 개념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안 봐도 돼요. 그냥 로우 키에 따라서 얘네들이 있어 이렇게 보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각각의 키는 이렇게 컬럼 패밀리, 컬럼 버전 해가지고 로우 키는 어떤 특정 로우를 찾기 위한 유니크한 값이고요. 그래서 항상 로우 키는 유니크하다. 근데 유니크하지만 여러 값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걔가 버전으로 바뀌니까. 우리가 지금 버전을 가지고 그 소프트 스테이트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그래서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기존 거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로우 키 값, 그 해당 키 값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버전 컨트롤을 가져가게 돼요. 버전을. 그래서 모든 로는 렉시고그래피컬하게 로우 키 값으로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로우 키가 꼭 숫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the real empty 요게 로우 키고요. info라는 컬럼 패밀리의 패스워드와 그 다음에 value가 있고 요게 이제 value로 그죠? 요게 타임스탬프예요. 그죠? 요 info라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컬럼 패밀리 그래서 컬럼 패밀리 땅땅 Q1 컬럼 패밀리 땅땅 Q2 그러면 이 같은 컬럼 패밀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컬럼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로우키 그 아이덴티티 요거 이제 오더링이 돼서 저장이 된다고 항상 오더링이 돼서 저장이 되고 있고 컬럼 패밀리의 info라는 컬럼 패밀리 밑에 네임, 이메일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로우키의 셀이라고 보셔도 돼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버전 뒤에 버전 있고 여기선 밸류 이렇게 버전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밸류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요게 이제 인포의 두 개, 요 인포라는 패밀리의 컬럼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타임스탬프고 밸류고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키 밸류를 내가 어떻게 볼 거냐는 자유롭게 보셔도 돼요. 그냥 어차피 하나의 키에 개념적으로 하나의 레코드가 있다. 근데 그 레코드는 컬럼 패밀리의 정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그래서 여기 버전은 타임스탬프고요. 그게 인설트 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키 밸류가 인설트 된 시간을 디크리징 타임스탬프 오더로 그죠? 이렇게 디크리징 오더로 그러니까 최근 게 먼저 나오게 되죠. 그래서 get을 하면 가장 최근 거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버전은 최대 3개 최대 3개를 관리해요. 내부적으로. 이거는 그 프로그램 사용자가 이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버전은요 HBase가 관리합니다. 내부적으로. 이 값은 여러분들이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위드 패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히스토릭한 원들을 찾기 위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 그래서 HBase는 이게 지금 로우 아이디가 1번인 거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요게 예, 이렇게. 그다음에 요게 로우 아이디 2번 여기까지
로 아이디 3번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로 아이디는 유니크해야 되는데 왜 여러 개예요? 아니에요. 로 아이디가 그동안 업데이트 해온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타임스탬프가 내부적으로 있는 거고 타임스탬프는 요건 같죠 지금 이게 버전이 내부적으로 아까 우리가 버전 컨트롤 하는 거는 얘는 시스템이 쓰는 거고요. 유저한테 보여주는 거는 버전이 같은 최신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근데 지금 컬럼 패밀리에 여기 어떻게 되냐면 컬럼 패밀리 1에 Q1, Q2 컬럼 패밀리 2에 Q1, Q2 컬럼 패밀리 3에 Q1, Q2 이게 다 다른 거죠. 지금 한 로에 컬럼 패밀리가 3개 있고 아까 우리 여기처럼 컬럼 패밀리 3개 있고 그 컬럼 패밀리의 값이 지금 Q1, Q2, Q3 요게 지금 컬럼 정의예요. 그죠? 컬럼 패밀리라는 CF1이라는 컬럼 패밀리의 Q1 속성의 값으로 요 value V1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관계형 DB다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은 속성들이에요. 속성. 그리고 value만이 그거에 대한 value. 그러면 우리가 컬럼별로 value가 하나씩 있는데 컬럼을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family라는 걸 정의한 거고요. 그들이 하나의 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로가. 하나의 로가. 예.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요렇게 이해하시면 예,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로에 여러 그러니까 컬럼별로 지금 보여준 거죠. 그래서 버전은 똑같습니다. 왜 이게 한꺼번에 인서트 됩니다. 한꺼번에 왜 어차피 한꺼번에 인서트 돼서 저장이 되니까 그럼 널이 들어가는 것도 다 정의를 안 하죠. 예, 그렇게 그냥 정의 자체를 안 해요. 그러면 빠지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컬럼 패밀리 2의 Q2와 컬럼 패밀리 3의 Q2를 내가 정의 안 할 거야. 인서트 할 때. 그럼 인서트 할 때 안 하면 거기 안 들어가요. 예, 없어요. 그 컬럼이 없어. 정의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제이슨처럼 내가 가변된 거를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키텍처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키텍처로. 그럼 이제 요게 이제 H 리전 서버라는 게 그냥 단위 HBase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분산 DB잖아요. 우리가 분산 DBMS는 관계형 DB도 관계형 DBM 오라클이 서울, 부산, 대구 뭐 이렇게 쫙 있는 거고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하나의 분산 환경으로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HBase도 여러분들이 여러 버전, 여러 사이트에 그 HBase를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이트를 이제 리전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H 리전 서버, 그럼 이게 그냥 내가 HBase 하나 잘라서 정의했을 때가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먼저 일단 보죠. 이게 복잡도니까. 내가 HBase를 그냥 서버 하나에 깔았어요. 예? 그러면 요게 지금 HBase 한 노드입니다. 한 노드. 그러면 HBase 안에 HLog라는 게 있어서 그 자기가 수행했던 로그를 여기다가 write ahead log WAL 그걸로 로깅을 하고요. 그 다음에 HRegion에서 자기의 스토어, 그래서 mem 스토어는 이게 자기 메모리에 있는 거고요. 이게 메모리 버퍼입니다. 메모리 버퍼. 그래서 이 메모리 버퍼에 있는 애들을 여기다 쫙 저장하는. 그래서 HBase 하나는 이게 지금 데이터 파일 시스템 클라이언트를 통해 가지고 하드 파일 시스템 여러 개의 노드, 그죠? 하드 파일 시스템은 데이터 노드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하드 파일 시스템 위에 HBase가 깔리는데 그 하나의 하드 파일 시스템은 여러 개의 데이터 노드가 있고 그들을 관장하는 거가 요 스토어에서 요 H 파일이 나중에 이제 나와요. H 파일이 데이터별로의 파일이고요. 그것들의 블락이 매핑이 이렇게 그 하드 파일 시스템의 블락과 매핑 구조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다이렉트해서 실제 데이터 블락은 여기 저장이 되는 거죠. 파일 시스템의 블락하고 DB가 바라보는 H 파일에서의 단위를
매핑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뭐 컨피규레이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돌리는 것도 하드 파일 시스템이 노드가 되게 많이 늘어나니까 뭐 예, 뭐 어느 정도는 되겠죠. 예.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구글 뭐 검색기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막 찍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많아지니까 HMaster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HMaster는 주키퍼랑 연동을 해서 이들 리진 서버들 간의 로드 밸런싱 그죠? 어떤 클라이언트는 결국은 여기서 얘기한 클라이언트는 검색을 할 때 특정 사이트로 들어올 수도 있고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다 쿼리를 하면 전체에 대한 쿼리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HMaster는 이들을 관리하고 그러면 어느 리진 서버에 있든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꺼내오는 그런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엄청 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 정도 스케일의 검색 대상이 웬만한 회사에 지금 2020년에 있을 거냐? 요게 이제 퀘스천이에요. 예, 그래서 예, 하여튼 상황은 이렇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 구동될 때 보면 주키퍼 클러스터가 있어요. 주키퍼도 여러 개, 지금 엄청나게 큰 사이즈니까 주키퍼도 여러 개.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주키퍼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어디 있나 뭐 해가지고 특정 리전 서버를 찾아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파일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검색해 가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키퍼를 통해 가지고 어느 리전 서버냐를 찾아야 되고요. HMaster는 백단에서 주키퍼랑 같이 연동이 돼서 로드 밸런싱이나 이런 것들을 백단에서 같이 돌려줘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HBase에서 리전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산 DBMS에서 한 노드니까 그 노드가 병렬화되어 있죠. 각자가 또. 그러니까 병렬과 분산이 같이 엮여져 있는 그런 DB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자, 그래서 리전은 그 한 노드를 구성하는 건데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대학원 DB 수업을 들었나 모르겠는데 예, 거기서 우리가 분산 DB 부분을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예, 거기 뭐 3-phase commit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 분산 DB의 보팅을 통해 가지고 커밋을 하는 거. 우리가 지금 2-phase commit은 보팅 같은 필요 없는데 분산 DB를 넘어가면 이제 분산 트랜잭션을 커밋할 때 이제 서로 핸쉐이킹하고 뭐 이런 것들 정도 배우시면 그거를 NoSQL 쪽에 적용 반대 약간 좀 다르지만 이해가 좀 빠릅니다. 혹시라도 대학원 DB를 아직 안 들었으면 뭐 다음 학기 대학원 DB 들을 때 그거를 같이 들으시면 좋아요. 생각하시면 듣는 게 아니라 같이 듣지 못하겠지만 자 리전이란 각각의 테이블 사이즈가 뭐 테라바이트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더 작은 청크로 분리가 돼요. 테이블을 샤딩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HBase 서버에 분산시켜 놓는 것 중에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테이블이 여러 리전에 데이터 샤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은 청크를 리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리전은 다시 내려가면 하나의 한 리전 서버에 들어가 있는 리전이 H 서버죠. HBase에. 그럼 걔는 하드 파일 시스템을 밑에 있으니까 그 리전 자체가 그 해당 하드 파일 시스템의 또 블럭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하드 파일 시스템의 블럭이 여러 개 모이면 그것도 병렬로 이렇게 노드가 돼 있으니까 그들이 리전이 되고 리전이 모여서 개념적인 테이블이 됩니다. 예, 이게 스코프이 달라요. 하드 파일 시스템이 그냥 병렬이라고 보면 그런 병렬 노드가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복잡하죠. 네.
그래서 요거 끝나고 이제 요거랑 스팍이랑 어떻게 지금 구별이 되는지 이게 약간 또 이제 매치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거 좀 고민하시고요. 자, 그래서 각각의 리즌의 사이즈는 컨피규레이션 파일에서 정의를 합니다. HBase 컨피규레이션 파일에서 자기 리즌의 크기. 그다음에 HBase는 리즌 사이즈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스레시홀드가 많으면 스플릿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애드하고 딜리트하고 뭐 갱신하는 작업이 있는데 테이블이 계속 커지면 리즌에 있는 파일이 커지면 이제 리즌을 분리하는 자동으로. 그래서 여러 군데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유저 프렌들리로 유저가 리즌 관리를 특별히 안 하게 하는 노력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하나의 풀 테이블이에요. 물론 작지만 이게 그냥 엄청나게 큰 거라고 보고 이걸 데이터 샤딩을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하면 이 분할된 청크가 리즌 1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청크가 리즌 1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하드 파일 시스템, 이게 지금 하나의 하드 파일 시스템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또 블록으로 나뉘어서 여러 데이터 노드의 리즌이 블록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차원이 더 있는 거예요. 한 레벨이. 예. 그래서 리즌 서버가 하드 파일 시스템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레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스터 서버죠. 마스터 서버는 리즌 서버에 어사인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요게 H 마스터 서버잖아. 요놈이. 그러니까 요놈이 주키퍼한테 알려주고 새로운 리즌 서버에 리즌을 넣어야 된다 이러면 그 테이블의 리즌이죠. 한 테이블에 리즌이 나뉘는 거고 그 리즌이 또 데이터 샤딩이 돼서 파일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자꾸 헷갈려. 그 하둡하고 이걸 같이 보면 한 단계가 더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산 코디네이트 서비스를 주키퍼가 제공을 합니다. 요 리즌에 대한 분산 서버에 대한 거를. 그리고 비인 서버나 뭐 서버가 죽은 것들을 다 주키퍼가 주키퍼를 통해서 요 H 마스터가 발견을 하고요. 또 하나 얘의 롤은 로드 밸런싱입니다. 특정 마스터가 봤을 때 어떤 리즌들에 대해서 로드 밸런싱을 모니터링하고 특정의 로드가 많으면 딴 데 로드를 언로드해서 딴 데다 주고 뭐 로드 밸런싱이 요놈이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서치하는 게 되게 큰 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H마스터가 하는 일이고요. 이거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가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거를 잘 되게 서로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여기 이제 H 마스터는 끝났고, 그 다음이 리즌 서버가 이제 실제로 각 리즌별로 HBase DBMS를 깔고 그게 구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리즌 서버라 그래요. 리즌 서버. 그래서 리즌 서버는 여러 개의 하드 파일 노드들을 밑에 관장하고 있고, 아까 우리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요게 이제 리즌 서버잖아요. 그럼 이 밑에 하드 파일 하나가 있어서 데이터 노드들이 복수계 뭐 많은 데이터 노드들이 밑에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하드웨어의 얼로케이션이 되어 있다. 근데 꼭 리퀘어먼트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리즌 서버는 결국은 자기한테 할당되어 있는 하드 파일 시스템을 접근해서 내가 원하는 로우 아이디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를 검색하고 새로운 레코드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내 거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 내 거에 넣고, 그 다음에 뭐 분산은 내부적으로 리플리케이션은 내부적으로 HBase가 해주겠죠. 모든 리플리케이션 그 폴트 톨러런트를 위한 리플리케이션은요 시스템이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 없고요. 뭐 이런 HBase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파라미터 세팅만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하나의 테이블이잖아요. 이거를 리즌 테이블이에요. 잠깐만요.
이게 진짜 요게 요 뷰랑 똑같은 건데 논리적으로 큰 하나의 테이블인데 얘를 리전 서버의 키를 기반으로 우리가 로 아이디죠. 로 아이디 기반으로 컬럼이 돼 있으니까 그걸로 분산해서 넣고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넣으면 이것들의 리플리케이션을 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동일한 하드 파일 시스템 서버 노드에 리플리케이션 안 만드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리진 서버의 파일 시스템을 보면 리진 서버의 파일 시스템은 아까 우리 여기죠. 요거 리진 서버의 파일 시스템이란 우리가 관계형 DB 오라클이 여기 이제 오라클이고요. 오라클이 OS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하고 연동되는 그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파일 시스템은 하드 파일 시스템인데 HBase 말고도 다른 애들 AWS의 S3나 로컬 뭐 이런 것도 붙일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또는 이제 로컬이라는 얘기는 자기 로컬이죠. 그러니까 이걸 꼭 이게 이제 이런 의미예요. HBase를 쓴다고 꼭 하드 파일 시스템을 써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 리눅스 디스크를 HBase 위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래놓고 빅데이터예요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뭐 그 HBase의 장점을 다 살릴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거나 뭐 한번 돌려볼 때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HBase의 퍼포먼스를 보려면 최소한 이렇게 하드 파일 시스템을 붙여야 되고 또는 요 병렬성을 더 제공해주는 다른 파일 시스템을 붙여 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파일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게 H 파일이라고 이제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H 파일은 아까 우리 봤던 여기서 요거예요. 요거 H 파일 요거 그죠? 요게 H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의 논리 테이블을 구성하는 작은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폴트 블록 사이즈가 64K 바이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본 데이터를 64 블록으로 그냥 자르면 돼요. 그게 H 파일이에요. 그렇게 잘라서 64KB 물리적으로 잘라서 하나의 H 파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논리적인 테이블은 여러 개의 H 파일로 구성이 되겠죠. 근데 그 H 파일의 크기는 64KB. 그러면 하드 파일 시스템 파일의 블럭하고는 또 다른 크기죠. 그게 또 나뉠 테니까. 그래서 얘는 키 밸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키 밸류는 제일 쉬운 게 그냥 키 밸류, 키 값하고 그다음에 컬럼들 정의들 이걸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블록 사이즈는 HBase에서 create my table 해서 내 테이블의 큰 크기는 이렇게 컬럼 패밀리의 블록 사이즈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컬럼의 블록 사이즈죠. 컬럼 패밀리에. 그래서 작은 블럭은 랜덤한 룩업 검색에 되게 효율적이고요. 블록 사이즈를 크게 하면 시퀀셜 스캔에 좋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파일 처리의 기본입니다. 내가 랜덤 액세스를 하려고 그러면 액세스하는 레코드의 단위에 맞춰서 가능한 블록 사이즈를 작게, 이 H 파일 사이즈를 작게 해주는 게 좋고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블록 사이즈를 H 파일, 그다음 하드 파일 시스템은 HBase에 어떤 HBase가 뭘 저장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드 파일 시스템의 블럭은 그냥 바이너리 파일로 그냥 잘라줍니다. 자기 걸로 다르게. 그래서 매핑이 다르게 있다. 그래서 아까 그 중간에 매핑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H 파일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있는 게 하드 파일 시스템이고의 파일이고요. 얘는 블럭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블럭이 여러 데이터 노드에 분산해서 저장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H 파일은 이게 논리적으로 한 파일이면 H 파일 크기로 잘라지잖아요. 64K로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이게 한 파일인데 그걸 64K로 잘라서 요거를 매핑을 해서 그 하드 파일 시스템에 블록으로 이렇게 집어 넣은 거다 이거죠.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 끝나는 애들, 요 파일에 끝나는 애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얘를 하드 파일 시스템에 그냥 블럭 단위로 잘라 놓은 거니까 이 블럭이 그 하드 파일 시스템에 쫙 분산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드 파일 시스템 영역이고 이게 H 파일 영역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우리 요 그림에서 요 매핑이 그거죠. H 파일에 들어가 있는 애가 요건데 얘가 어디에 분산이 돼 있다 그러면 요 분산된 노드들이 얘가 지금 데이터 노드 여기 들어가 있고 이게 디스크 포인터들이 저 매핑 테이블 DFS에 저장이 되는 거 그건 안 보이는 거죠. 예. HBase가 그냥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다 내부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라 굳이 저건 아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지는 라이트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군데다 라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write ahead login. 그러니까 h로그에 내가 지금 뭘 라이트 한다. 지금 아까 우리가 h로그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죠. h로그가 우리가 강경 DB도 로그를 먼저 써요. write ahead 로그. DB에서 write ahead 로그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리커버리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h로그에 먼저 내가 뭘 하고 있어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여기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페어로 항상 돼 있다. 그래서 write ahead 로그를 하고 메모리 스토어에다가 씁니다. 메모리 스토어는 아까 우리 미안합니다. 다시 가야지. 자, 여기서 뭔가 라이트를 해야 돼. 그러면 H 클라이언트가 라이트 한다. H 로그에 쓰고 그다음에 요 메모리 스토어에다 써요. 이 메모리 스토어는 우리가 리눅스에서 메모리 버퍼입니다. 그 LRU죠. LRU. 이걸 또 리프하면 거기서 줘요. 근데 이제 플러싱을 하게 되면 여기서 통해 가지고 저장하게 되고 뭐 이런 메모리 버퍼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데이터 듀러빌리티 이거 뭐예요? 한번 라이트 안에는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스토어에 있는 애를 이게 꽉 차면 LRU 방법으로 자기에 해당되는 HBase에 플러싱을 한다. 이게 LRU 그냥 수행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건 뭐 이해하기 쉬울 거고. 그래서 메모리 스토어하고 HBase 하드웨어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가져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플러싱 되는 단위가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룩업.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검색을 위해서 HBase에서 유저가 어떤 특정 레코드를 그 특정 키의 키 밸류 페어를 꺼내는 검색 작업. 이거를 제일 빨리 해야 되는 게 이제 HBase잖아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서 이걸 찾아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어떤 구조로 빨리 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 지금 그 구조가 나옵니다. 이게 결국은 카탈로그 테이블로 이제 저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내가 찾고자 하는 키에 해당되는 값이 어느 리준 서버에 있느냐를 찾아야 됩니다. 이 로키를 기반으로 특정 로키를 기반으로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로키 기반으로 찾게 되는데 HBase는 두 개의 스페셜한 카탈로그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카탈로그 테이블. 카탈로그라는 거는 저장된 애들에 대한 형태,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로케이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맨 상위 단이 루트 테이블입니다. 루트 테이블. 그래서 요게 이제 루트 테이블이에요. 루트 테이블은 리전에 있는 메타 테이블을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전 서버 1, 2에는 메타 1, 뭐 3에는 메타 2, 뭐 1에는 메타 3 이게 이름이 꼭 같이 아는데 그러니까 루트는 제일 위에 서치가 시작되는 데고요. 그거의 3단계 밑에가 리전별로 어느 리전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로우키가 있느냐. 로우키는 유니크하니까 아까 우리 여기서 어디 갔죠? 여기서 로우키는 이 전체에서 유니크합니다. 그 로단으로 같은 컬럼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가 디스조인트하게 로우 키 값이 레인지로 이렇게 나뉠 거예요. 그러면 루트에서 이제 인덱스처럼 내 걸 서치해서 이게 가운데 거네 그럼 따라가 이거 비추리 서치하듯이 이렇게 얘를 찾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요건 다 비추리 뭐 이런 건 아니고 디스크 액세스가 아니니까 그냥 해시키 비슷하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찾아서 메타다 테이블이라는 거는 이제 리전 서버, 내 리전 서버에 있는 그 시작과 끝, 그 로우 키는 시퀀셜 번호이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 해당 시스템에 있는 모든 리전을 다 갖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 걸 또 스플릿해서 특정 리전 서버를 찾아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두 단계 정도. 그럼 요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내가 찾고자 하는 로우 키를 누구한테 맨 처음에 얘기하냐면 주키퍼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루트 그 주키퍼는 루트를 보고 어느 메타가 필요한지를 해서 해당 리전 서버까지, 이게 지금 루트에 주키퍼가 있어서 여기를 먼저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리전 서버냐, 리전 서버 가서 거기서 이제 어떤 메타냐 하나 더 가서 진짜 리전 서버들, 요게 지금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이제 루트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저장을 하고 요로 단계로 하여튼 그래서 각각의 요 메타, 요게 리전 서버별로 메타가 있으면 거기서 어느 리전 서버냐 뭐 이런 메타로 가지고 요게 리전 서버들의 모임이고요. 그러면 리전 서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리드를 하게 됩니다. 여기다 리드를 요청해야 돼요. 그러면 리전 서버까지 찾는 거죠. 여러 단계를 통해서 찾아서 어느 리전 서버에 내가 찾는 게 있다를 알면 그때 이제 알려주는 리퀘스트가 가능. 근데 이것도 다 코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 알아서 해요. HBase 내부적으로 다 알아서 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결국은 인덱스처럼 이렇게 찾아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뭐 다 아실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좀 빨리 갑니다. 이제부터 너무 지겹게 HBase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어떤 느낌인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글쎄 캐리어를 끝날 때까지 HBase를 시리어스하게 하실 기회가 있을지 그 퀘스천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여기 HBase에서 사용하는 개념들, 아이디어들이 부분적으로 꺼내져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제3의 거에 가만히 될 확률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NoSQL 다음에 오는 물결이 NewSQL이에요. 이 NewSQL은 NoSQL과 SQL, 그 관계형 DB죠. 트랜잭션 처리와 분석, 그 다음에 로그를 저장하는 기능,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같이 합쳐진 엄청나게 큰 DBMS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합쳐져요. 네. 네. 뭐 실시간에 이제 따로 있고요. 이건 대용량. 그래서 지금 벌써 테스트 중이고 그 모델이 온다는 걸 알고, 왜 이게 따로 떨어져서 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하드웨어는 지금 어떻게 돼요? 한 CPU 안에 수백 개의 코어가 올라가요. 그러면 처리 속도는 되게 빠르다는 거죠. 메모리도 이제 많이 커지고 기존의 램 기반이 아니라 뭐 이제 스테릭 뭐 저것들이 많아지니까 디스크 안 써도 되고, 그럼 디스크 진짜 백단에 엄청난 양의 그게 이제 많이 붙을 수 있겠죠. 클라우드에. 그런 환경이다 그러면 이제 뭐 안 될 이유가 없고, 그게 되면 또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보시면 돼요. 그때 이런 게 키아이디가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그게 맥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처음부터 그냥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과거 것들에서 약간씩 따와서 새로운 게 변형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HBase를 이제 요건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죠. 이게 여지껏은 내부적으로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도는 거구나 아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HBase 코딩을 하려면 이제 클라이언트 API들을 써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이게 프롬프트에서 인터랙티브한 환경에서 create my table
mycf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예, 그러면 리스트 하면, 예, create 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put my table row, 그 다음에 요게 컬럼 이름이잖아요. my 컬럼 패밀리의 컬럼 1을 value 1으로, 그죠? 요 한 스테이트먼트가, 예, 로우 아이디고요. 로우 이렇게 로우를 이렇게 컬럼으로 해서 밸류를 넣는다. 뭐 이렇게 로우는 아무거나 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같은 애는 사실은 만약에 로우 아이디가 같다 그러면 버저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 그 다음이 스캔 my table 그러면 요거 테이블 안에 있는 걸 다 스캔하는 거고, disable 하면 요거는 my table에 있는 모든 정보를 emptify 비우는 겁니다. empty. 그 다음에 비워진 이거 드랍은 삭제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관계형 DB도 딜리트 완벽하게 없애기 전에 그게 있죠. 캐스케이드냐 뭐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빈 테이블만 지워지게 하는 딜리트가 있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또 다른 예예요. HBase 해가지고 create testable, 그다음에 column family, 뭐냐면 이게 속성들, 이게 테이블 이름에 속성 패밀리 정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리스트 테스트 그러면 이건 테이블이야 라고 하고 요게 정의됐어,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HBase put 해가지고 실제로 테스트 테이블에 my column 1에 요 조금 전에 얘기한 요게 지금 컬럼 아이디죠. 요 컬럼 패밀리 이름 넣어서 새로운 속성 이름을 여기다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키마를 먼저 정의하는 게 아니라 레코드를 넣을 때 그 레코드의 컬럼, 지금 컬럼 패밀리만 정의한 거죠. 그럼 실제로 필요한 컬럼들은 레코드에 바인딩을 합니다. 그래야 정형이 아니죠. 로우마다 다른 컬럼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밸류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냥 키고 이게 밸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우 아이디 넣고 컬럼 패밀리를 아까는 Q1이라는 속성으로 넣었는데 Q2라는 속성으로 넣죠. 이 속성 이름이에요. 그거의 밸류. 그 다음에 my row id 2 하고 컬럼 패밀리 3 하면 이건 무슨 의미냐? 로우 아이디는 같은데 컬럼 패밀리도 같고요. 근데 요 놈은 컬럼 패밀리의 컬럼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밸류가 3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 자, 봅시다. 이게 네스티드 쿼리 또는 정형화되지 않은 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버저닝이 되는 게 아니라 로우 아이디 2에 컬럼 패밀리 1이라는 요것도 아이덴티파이어예요. 여기 아이덴티파이어니까 컬럼 패밀리 1은 버추럴하게 Q1과 Q2 속성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my row 1은 Q1만 있고요. 그거의 밸류가 이거야. 근데 my row 2는 Q2와 Q3라는 속성으로 두 개의 속성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의 로우가. 그리고 그들의 값은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이해됐나요? 예, 요거 이해하면 컬럼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신 겁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각 로우마다 그냥 컬럼 패밀리는 스키마처럼 위에 있고요. 컬럼 패밀리를 구성하는 속성 이름들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네, 요것만 이해하면 뭐 HBase 쓰는 거는 문제가 없고, 이만큼 그 스키마 이게 지금 그래서 정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스토리지만 필요하고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좀 빨리 갈게요. 그래, create table 쉘에서 테이블 이름 컬럼 패밀리까지를 적용합니다. put table은 내가 create한 테이블에다가 뭐 로우 키 넣고 컬럼 패밀리 아까 얘기한 요거는 내가 해당되는 로우고요. 요 아까 정의한 컬럼 패밀리의 그거의 값, 그죠? 여기에 컬럼 속성 이름까지 같이 닷닷 해가지고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put 인서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get이 검색하는 겁니다. get 특정 테이블에서 로우 키가 뭔데
컬럼 패밀리가 뭐야? 그러면 밸류를 리턴하겠죠. 요 값을 주면 그죠? 밸류를 리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키 밸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주는 거고, 스캔하면 스캔은 그 해당 테이블에 있는 모든 로우들을 다 스캔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요게 지금 테스트 키 해가지고 스캔하게 되면 컬럼 패밀리 CF의 Q1, Q2 테스트 키 같은 키죠. 그래서 Q1, Q2, Q3 속소 이게 지금 하나의 로우입니다. 하나의 로우. 그거의 버전 아이디 여기 이제 타임스탬프인데 이게 버전이에요. 그래서 같은 버전이죠. 네, 같이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요게 요거고, 그러니까 같은 속성에 대해 같은 로우 키에 대해서 같은 컬럼 패밀리의 같은 컬럼에 대해서 밸류가 변하면 그때 버저닝이 생깁니다. 예, 지금 이게 버전은 다 같은 값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대충은 리드, 라이트, 스캔 뭐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는지 프롬프트에서 하는 건데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도 똑같아요. API.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로드 컨피규레이션은 HBase 컨피규레이션 클래스 여기 다 자바로 돼 있어서 자바 물으시면 못하고요. HBase 컨피규레이션 클래스를 에서 여러분들의 컨피규레이션을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HBase 컨피규레이션이라는 클래스가 이미 있고요. 여기서 스태틱으로 create 함수, create 뭐 configuration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맵서드로 정의되어 있어서 이걸 가지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Base 뭐 이거는 뭐 HTML, XML을 정의하는 건데 근데 복잡해요. 이 XML 안에 이제 컨피규레이션들을 정의하는 거라 예,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HTable 디스크립터가 정의한 컨피규레이션들이 다 저장이 되는 카탈로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HTable 디스크립터는 테이블 이름, 뭐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 있겠죠. 요건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 HTable 디스크립터는 패밀리를 애드하고자 할 때, 아까 그냥 우리는 크리에이트 테이블 그냥 프롬프트에서 했지만 프로그램 상에서는 컬럼 패밀리를 자유롭게 나중에 DDL 바꾸듯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함수. 그다음 맥스 버전을 세팅하는 거죠. 버전을 버전 컨트롤 할 때. 그 다음이 크리에이트 테이블에 들어가면 아까 여기까지 컨피그레이션 하는 거였고, 크리에이트 테이블 들어가면 이제 HBase 어드민 클래스라는 걸 씁니다. HBase 어드민 클래스를 찾아가셔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테이블을 만들고 딜리트하고 이네이블하고 디세이블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DDL을 환경 DB의 DDL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HBase 어드민에서 컨피그에서 뭐 요게 이제 함수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크립터. 예, 그래서 요게 얘예요. create table 하는데 컬럼이 CF1부터 CF2, CF3 이 컬럼을 갖는 컬럼 패밀리가 3개가 있는 거죠. 3개. 요거를 만드는 예제. 네, 이거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서 메인에서 뭐 이거는 exception들이고, 요게 HBase configuration create 해서 HBase 어드민, 여기 이제 어드민 클래스잖아요. 어드민. 그래서 새로운 어드민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요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HTable 디스크립터 만들어서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컬럼 디스크립터 3개를 만드는데 요게 이제 컬럼 패밀리 이름이죠. 컬럼 패밀리 이름 3개를 정의를 하고, 여기 디스크립터에다가 add family라는 메서드를 콜해서 조금 전에 스트링으로 받은 컬럼 패밀리를 실제로 컬럼으로 정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게 디스크립터니까 그 디스크립션에 의해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만들어. 그럼 요걸 수행하는 순간에 이제 아까 우리 요 프로그램 상에서 요걸 수행하는 순간에 요거랑 똑같은 거죠. 요 라인을 프롬프트에서 수행한 거랑 똑같습니다. 테이블 이름 정의하고 그 테이블에 있는 컬럼 패밀리들을 먼저 정의한 거죠. 자, 거기까지가 예 그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조금 전에 크리에이트 하는 건 똑같고 딜리트도 요 hbase 어드민 클래스로 딜리트 하게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테이블을. 그래서 여기도 메서드가 테이블 딜리트 테이블 메서드를 쓰게 돼 있고요. 예, 스트링 주고 그러면 만들어진 테이블을 그러니까 삭제하는데 여기서 아까 잠깐 디세이블링이란 그 테이블로 만들어진 모든 애들의 지금 현재 있는 애들을 모든 서버한테 언커밋된 것들을 다 플러싱 해라, 다 내려보내라,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해라. 여기서 언커밋했다는 얘기는 디스크에 써져 있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요 disable이라는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disable 끝나면 그때 딜리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실제로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modification도 마찬가지로 hbase를 가지고 modification 하는데 예,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똑같이 modification enable disable 테이블 disable 시켜놓고 modification 한 다음에 enable 시키는 지금 동기화 때문에 그런 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disable 시키는 게 버퍼에 있는 애를 다 내려보내고 나서 디스크에서 없애는 게 제일 깨끗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뭐예요? 새로운 컬럼 패밀리를 나중에 넣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 현재 있는 스키마를 갖고 옵니다. 그죠? 그래서 컬럼 C4를 새로 만들고 그거를 add family 돼서 disable 한 다음에 테이블 disable 하고 modify 한 다음에 다시 enable 해서 새로운 애가 들어갔다. 이게 지금 disable, enable 하는 이유가 병렬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프리즈를 시켜놔야 돼. 메모리에 있는 것들하고. 그래서 그걸 꼭 해줘야 됩니다. 앞뒤로.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아까 우리가 CF1, 2, 3를 아까 여기서 한꺼번에 만들었잖아요. 여기. 그걸 만들고 쓰고 있다가 지금 데이터들 만들어져 있는 거죠. 지금 이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 새로 만든 거고 만들어져서 CF1, CF2, CF3만 있었어요. 이 테이블의 모든 컬럼들, 로들은. 근데 어느 시점에 내가 CF4를 더 추가하고 싶어. 그럴 때 기존의 것들하고 연결이 이제 되느라고 요걸 이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DDL이에요. DDL. 얘기하면 DDL 뭐예요? 키의 구조를 설명하는 거죠. DDL로. 그 다음에 그 키의 로우에 해당되는 밸류를 매니플레이트 하는 게 DML입니다. 결국 밸류를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밸류를 쓸 때, 그 다음에 밸류를 읽을 때 그러면 테이블 밸류 뭐 키하고 밸류 1, 2, 3 밸류 n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 put new put 해가지고 the real empty 가지고 add byte에서 info 요게 컬럼이죠. name 뭐 이런 식으로 요게 로우 키예요. 로우 키에 해당되는 컬럼 패밀리에 해당되는 애를 넣고 이름 넣고 요런 그 값들을 다 넣으라는 거죠. 컬럼 패밀리 스키마 말고도 거기다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put p, 그러니까 p는 넣고자 하는 로우죠. 로우 구조를 갖는 거고 이렇게 해서 넣고 그러면 기존의 컬럼 패밀리 이름 그 다음에 컬럼 이름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 레벨에 그게 다 들어가죠. 스키마랑 다르게. 왜냐하면 이게 레코드마다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 제이슨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read 데이터는 요게 이제 select from table where key는 key. 요게 이제 SQL과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SQL 문을 보면 요건데 요거를 요렇게 구현합니다. 그래서 G는 you get이라는 아까 우리가 지금 put get만 있었죠. 지금 API가 어디 갔지? 예, 요것들이잖아요. put, get, 뭐 scan 요거 4개 그거만 있다고 그래서 그거 그냥 프로그램에 인베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get 해가지고 메소드 get해서 요게 로우 키죠. 내가 찾고자 하는 로우 키 값을 주면
나머지 인포, 뭐 패스 이런 거 다 애드하고, 그러면 이거를 키 값을 다 준 거죠. 인포하고 패스워드를 다 집어넣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밸류가 리턴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다음에 딜리트, 어떤 레코드를 로우를 내가 딜리트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로우 키를 갖는 레코드를 나는 삭제할 거야. 그리고 이때는 이거의 구조를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우 키가 유니크하니까. 그럼 버전도 다 없어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스캐닝 하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컬서로 스캔하듯이, 그죠? HBase 테이블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스캔해 로우 키를 읽어오는 거다. 그래서 스타트 로우하고 이렇게 이 로우부터 읽어와. 그 로우부터 쭉 읽어옵니다. 그리고 이건 다 읽을 때 여기는 필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건부 필터가 돼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HBase에서 add data, htable, 그 다음에 put class, put add family, put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게 됩니다. 롤을 HBase에 넣는 거, 클라이언트 API에서. 예, 그래서 여기 하나 예제죠. 그래서 put example 클래스로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ptabl로 테스트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요 로우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이 컬럼 패밀리들 1번에 대해서 요 속성을 집어넣어서 밸류 이렇게 넣고, 예. 컬럼 패밀리 둘, 셋에 대해서 이렇게 밸류를 넣는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이 로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우 아이디는 1이고 컬럼 패밀리 1에 대해서 Q1, Q2, 2에 대해서 Q1, Q2, 3에 대해서 Q1, Q2 같은 타임 스텝을 같이 한꺼번에 인설트 됐으니까 그다음 밸류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넣은 거 그대로 나오죠. 네, 이렇게 예제를 보시면 되고, 라이팅하고 리딩하고 그거 하는 자바 저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키 밸류, 우리가 지금 컬럼에서 컬럼 패밀리 컬럼 해가지고 로우 아이디 요 체계는 되게 단순한 키밸류, 다이너모 같이 단순한 그냥 해시 뭐보다는 약간 복잡해져 있잖아요. 네스티드 릴레이션입니다. 컬럼에 릴레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한 속성에. 그런 구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죠? non first normal form. NF 자승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제일 정규형이 뭐예요? 모든 속성이 심플 오토미 밸류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한 50년 지켜온 관계형 DB의 제일 정규형입니다. 그 자체가 안 되면 테이블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NoSQL DB는 제일 정규형이 아닌 애들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non first normal form. 그래서 NF가 두 번 들어가서 NF 제곱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nested relation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쪽 영어 거기서 이제 틀어져 나가는 거라. 예, 이게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리고 NoSQL DB에서 가장 복잡한 스키마가 요 컬럼 패밀리 쪽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 이해하시면 다른 거 뭐 이해 안 하셔도 요 개념적인 거는 분명히 이해하세요. 이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딜리트하고 스캐닝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클라이언트 API를 HTML 요거 put get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요거 여기 좀 여러분들 볼 때는 레코드 하나 넣는데 이렇게 많아? 뭐 이러는데 컬럼 패밀리 CF1, CF1에 컬럼 Q1, Q2의 밸류를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컬럼 패밀리 C2에 Q1, Q2의 밸류, 컬럼 패밀리 C3에 Q1, Q2의 밸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키 밸류입니다. 여기 지금 키고요. 어떻게 보면 크게 개념적으로 키인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키는 로우 아이디죠. 로우 아이디. 그거 단위로 저장이 되니까. 그래서 좀 약간 이쪽 로우 쪽, 그러니까 키 쪽이 복잡한 스키마를 가져요. 컬럼 아이디가. 그래서 그거를 하나 넣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XML이나 좀 JSON이나 이런 좀 복잡한 애들을 넣기에는 편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스키마
보정 없이 또는 표준화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표준이에요. 제이슨하고 XML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로 하나 입력하는 건데 이게 복잡해도 예, 비정형, 정형이 아닌 거다 보니 뭐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블 풋 뭐 해가지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리절트를 보게 되면 그 컬럼하고 셀 밸류가 이렇게 같이 들어옵니다. 밸류는 밸류 1, 밸류 2 해가지고 자, 그죠? 요게 로 아이디고, 그래서 로 아이디가 같으면서 컬럼 패밀리가 3개가 있고 각각의 컬럼 패밀리는 컬럼 아이디, 컬럼 속성이죠. 여기 컬럼 패밀리의 속성 이름. 야, 요거 갖고 되게 헷갈려 하세요. 이게 다 속성이에요. 속성이 네스티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버전, 타임이니까 요거는 똑같아야 돼요. 왜? 한 번에 입력이 된 거라. 우리가 얘기했죠? 버전 한 3개 정도 갖고 있고, 그게 리플리케이션 돼서 우리가 뭐죠? 소프트 스테이트, 베이스 시어럼을 요걸 가지고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실제로 들어가는 밸류.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키고 요게 밸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편합니다. 그리고 요 타임스탬프는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HBase 쪽에서 서버 타임으로 자기가 세팅을 해요. 자기 포맷으로. 그래서 타임스탬프 가지고 요걸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모듈이다. 그 리플리케이션을. 근데 이제 우리가 미래에 NewSQL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관계형 DB, SQL, 그 다음에 NoSQL,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비정형, 반정형. 그 다음이 나오는 게 NewSQL이에요.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SQL과 NoSQL을 하나의 DBMS로 돌리겠다. 그게 NewSQL이고, 여러분들이 NewSQL을 보시려면 지금 오라클 12 이상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DW의 모든 것들이 다 운영계에 락킹하고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한꺼번에. 네, 그래서 되게 헤비해요. 진짜로. 저러다가 터질 것 같아. 두꺼비 아버지 알죠? 그냥 계속 배부르다고. 지금 오라클은 내가 볼 때 터질 수도 있어요. 그 흉내내다가 저기다가 이제 리얼타임까지 붙이면 오라클이 그러면 안 돌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근데 지금 그 전략은, 오라클의 전략은 하나의 DBMS로 모든 걸 하겠다. 그게 스파크의 전략인데 완전히 다른 느낌의 전략입니다. 스파크는 나름 내부적으로는 배치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오라클은 리얼타임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따로 이제 시스템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합쳐질 거냐 말 거냐가 이제 관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아마 못 합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거나 지금 오라클 같은 게 이런 샤딩이나 이런 게 컬럼나 DB도 돼요. 요새 내가 그거를 컬럼 형태로 디스크에 저장할 거야, 로 형태로 저장할, 이거 다 세팅 되고요. 거의 뭐 로그성으로 바이너리 라지오로 해서 왕창 넣을 수도 있고, 로그성 데이터들 넣을 수도 있고, 거의 그 하드하고 경쟁을 하느라고 지금 오라클도 하드웨어 좋은 점들을 많이 딱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계와 분석계가 합쳐진 모델로 간다. 근데 실시간계까지 갈 거냐? 이건 이제 퀘스천인데,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지금 NoSQL DB에 어떻게 컨커런시 컨트롤, 투페이스 락킹 같은 걸 넣을 거냐 이에요. 근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원래 투페이스 락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대로, 또는 NoSQL DB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냥 기능 자체가 내부적으로. 근데 분석계랑 운영계가.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HBase를 만약에 NewSQL로 가겠다 그러면 어떤 컨커런시 컨트롤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락킹은 못합니다. 왜? 분산이 기본으로 나온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분산 병렬이. 그래서 락킹, 투페이스, 그냥 락 정해서 세마포 정해서 크리티컬 섹션 들어가고 나오고, 이건 안 돼요. 그걸 하면 오라클처럼 되는 거예요. NoSQL이 따로 있고 새로 그냥 락 기반의 투페이스 락킹 시스템 새로 개발하는 건데, 그건 뭐 우리가 오픈 커뮤니티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거는 타임스탬프 기반의 컨커런시 컨트롤. 우리 여러분들 이제 대학원 DB에서 배울 거예요. 투페이스 락킹이 대부분 쓰지만 우리가 타임스탬프 갖고도 컨커런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접목이 되면 이게 뭐죠? 트랜잭션 처리도 같이 하는 노에스킬 DB가 이론적으로는 뭐 지금도 당장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의 베이스입니다. 타임스탬프. 그게 언제 찍었냐 그래가지고 이론적으로 그걸 또 예, 뭐 스트릭 타임스탬프 뭐 이런 게 알고리즘에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대학원 DB에서 배우세요. 예. 자, 그래서 예. 요거는 자바로 create table DDL, add data 뭐 이런 거 지금 DDL 하는 거고요. 그다음이 modification.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 같은데 이게 이제 modification DDL 예, 새로 업데이트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read 하는 거고, 그죠? read get. 그다음이 get 하는 예제들. 그래서 뭐 자바로 여러분들 나보다 던지 잘 알고 delete. 근데 delete는 우리가 disable 먼저 한다 그랬죠?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스키마 할 때는 그다음에 이거 delete. 네. 오브젝트를 하나 딜리트 하겠다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를 하는 애입니다. 예, 그래서 스캔은 전체를 다 뒤지는 거고. 자, 그래서 네, 이게 다 소스 코드라. 이거 볼라 그러면 하루 종일이고요. 예, 그냥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보시라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스캔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프린트, 스캔해서 프린트하고 뭐 이런 거네요. 예, 이게 젬플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거기까지가 이제 뭐 네 가지 그 API를 쓰는 법, 그런 거 뭐 개념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예, 이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나 이런 메커니즘 튜닝 이게 어렵지. 자, 그 다음에 잠깐 HBase에서 얘기하고 가야 될 게 이 필터예요. 필터가 뭐냐? 이것도 여러분들 대학원에서 대학원 DB를 들으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게 우리가 디스크에서 뭔가 셀렉션을 하려면 디스크에서 CPU로 와서 CPU에서 뭐 1학년들만 뽑겠다 그러면 CPU에서 비교해 가지고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 70년대 관계형 DB가 나오기 전 DBMS, 예를 들면 네트워크 DB 모델,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디스크에서 필터하게 해줬어요. 그런 기능이 잠시 디스크 포인터 가지고 그놈만 찾아가는 거니까. 자, 그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HBase가 여러 개가 리전 HBase가 있고 마스터가 있고, 리전 HBase에는 또 하둡들이 이렇게 붙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병렬하고 분산이 같이 막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가정은 HBase는 분산의 노드고, 각 노드 아래는 하둡이 뭐 1000개씩 돌고, 그러면 그게 병렬로, 그럼 병렬과 분산이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을 다 질의는 어디서 들어와요? 여기 마스터 쪽에서 유저가 질의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질의하면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여기서 일로 올라올 때 이 처리, 여기도 지금 다시 여기도 이게 지금 이것도 컴퓨팅 파워가 있고 여기도 컴퓨팅 파워가 있잖아요. 디스크가 여기 밑에 달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가능한 빨리 얼리 스테이지에서 불필요한 셀렉션, 내가 지금 유저가 여기 포스팅한 셀렉션 조건이 있을 거예요. 1학년만 찾고 싶어. 그러면 여기 지금 있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서 1학년만 올라와야 될까? 1학년 중에 뭐 25살 뭐 이런 거. 그러면 뭐 올라와야 되는데 나머지 불필요한 사람이 이 위에까지 올라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셀렉션을 가능한 밑으로 내려보내겠다. 그게 이제 이 필터의 요소입니다. 필터의 요소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푸시다운 프리디켓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관계형 DB에서 그러니까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는 질의에 있는 선택 조건을 가능한 원본 데이터에 가깝게 처리해라. 먼저 처리해라. 그래서 쿼리 추리해서 가능한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런 게 프로젝션하고 셀렉션이에요. 불필요한 애들 떨궈내는 거. 왜?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템프 스페이스죠. 우리가 DBMS에서 쓰는 거기다 이제 중간 결과들 저장하는데 불필요한 애들이 저장이 되고 IO 되고 뭐 이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네트워크가 되니까 네트워크 코스트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려보내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네트워크 IO와
데이터 트랜스포, 네트워크 컨텐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필터는 로우 키 기반으로만 필터가 됩니다. 그래서 있는 로우 키 기반으로 필터가 되고, 그다음이 얼리 스테이지, 미드 스테이지에서 밑에 하드에서 올라올 때 필터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HBase는 또 그거 말고도 커스텀한 필터를 제공한다. 그래서 내가 커스텀 필터라는 거는 사용자가 필터 조건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필터들이 모여서 번들이 돼서 번들처럼 관리도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림이 요런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리즌 서버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이 밑에 이제 하둡 시스템들이, 하둡 파일 시스템이 요 밑에 붙으니까 그 노드들이 이렇게 쫙 있겠죠. 데이터 노드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버 사이드 필터와 클라이언트 사이드 필터인데요. 이 클라이언트는 질의를 준 사람인데 모든 데이터 다 긁어와서 여기서 필터 로직을 돌리는 거랑, 요 서버 리즌에서 필터 로직을 돌려서, 그것도 돌린다는 얘기는 요 하둡 요 밑에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요 사이의 통신 뭐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가능하게 해놨다. 그래서 불리언 필터 로우 키를 주면 불리언 쪽에 불리언 조건으로 뭐 그다음에 불리언 필터 로우 키 그래가지고 로우 키 기반으로 필터 해야 되는, 로우 키를 주면 걔가 필터가 되는 그런 거예요. 범위를 주면. 그래서 그 다음에 필터 코드 밸류 가지고 필터하는 거고. 예, 하여튼 읽어보세요. 요거 개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드밴스 필터 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 예, 넥스트로 리즌에서 넥스트로인데, 모든 리베인이 룰을 필터할 거냐, 아니면 넥스트시 이렇게 가져와서 이게 요렇게 룰을 도는 겁니다. 요렇게 돌다가 뭐 필터 로직인데요. 예, 그래서 여기 이거를 잠깐만요. 필터 아웃을 할 거냐 안 한다 그러면 완전히 다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필터를 안 쓰는 겁니다. 모든 거 중에서 필터를 할 거냐 그러면 넥스트로 리즌에서 가져와서 필터 베이스된 로우 키가 있다면 그걸 필터를 하고 다시 이렇게 가는 거고, 아니면 인디비주얼 키 밸류 오브젝트에 따라서 키 밸류를 리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를 필터 할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필터 에디트로 필터 안 한다 그러면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일로 가서 다시 다음 걸 갖고 뭐 이런 거 같아요. 예. 복잡합니다. 내부에서 도는 로직이라, 예, 이렇게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번들드 필터는 아까 얘기했지만 필터를 여러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돌리는 기능. 그래가지고 뭐, 예, 요것도 있다. 이것도 있다는 거 보시고, 요런 이퀄 요런 것도 가능하고, 뭐 바이너리 컴패러터 뭐 이런 널 컴패러터 뭐 이런 식으로, 예, 필터하는 함수들이 같이 제공을 된다. 뭐, 예, 이거 깊이 안 들어갈게요. 그래가지고 필터 로우 필터 해가지고 비교 연산자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스캔하면서 필터링을 하는 그런 거다. 예. 이거, 예, 옛날에 이거 다 강의했는데 제가 HBase의 코어만 여러분들 아셔도 돼서 이거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다 이해하고 강의했는데 이제는 관심이 없으니까 많이 안 했네요. 여러분 보고 싶으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터. 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대부분이 검색용이에요. 예, 스플렁크도 검색용이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서 검색을 내가 실시간에 리스폰스 타임이 되게 적게 난 검색, 우리가 구글에서 키워드 검색 되게 빨리 나오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 많은 데이터를 써도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그냥 풀 스캔 해야 되니까 뭐 사세로 걸리죠. 그래서 결국 검색용이니까 이 필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터가 되게 불필요한 애들이 올라오지 않게. 그래서 그거는 예, 요게 지금 HBS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이게 돼서 구글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건데 그거는 이제 이해하시고 이제 관심 있으면 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HBS에서 또 하나 제공되는 게 요 애그리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그리게이션은 우리가 스캔 시퀀셜이나 뭐 이렇게 전체를 다 뒤져야 되잖아요. 그룹 바이로. 그래서 그 기능도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에버리지, 맥스, 민, 뭐 로우 카운트, 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컬럼 패밀리는 널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스타트 로부터 엔드 로까지 작은 것들은 다 스캔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애그리게이션은 이게 스캔이고 애그리게이트 클라이언트, 애그리게이트 클라이언트. 그래서 이게 애그리게이션을 위한 클라이언트고, 예, 그거를 스캔해서, 예, 스캔. 네, 그래서 이게 함수예요. 맥스, 민, 로우 카운트, 뭐 이런 건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애그리게이션 필터 닷 맥스 뭐 이런 식으로 함수 콜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어떤 주어진 컬럼 패밀리의 컬럼에 대한 맥스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컬럼 인덱스고요. 예, 그래서 여기 스캔하라고 그러고 여기에 min, max 예, 이런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sum, average, standard deviation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으로 예, 테이블 네임 쓰시고 컬럼 ID, 컬럼 쓰시고 예,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쉘 커맨드인데 요거는 뭐 보시려면 보시고 어펜딕스입니다. 자, 그래서 HBase 끝냈어요. 여러분들이 HBase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예, 뭐 자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개념만 잘 이해하시고요. 어느 순간에 뭐 HBase인지 모르겠지만 HBase와 유사한 DBMS가 나올 겁니다. 또 네, HBase는 부하가 좀 커요. 제가 볼 땐 너무 커. 네, 그래서 요거에 서브셋만 딱 띄어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미래 DBMS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관심 포인트로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혹시라도 HBS 질문 있나요? 예, 이제 HBS 본 지가 실제로 액티브하게 본 지가 2016년, 15년? 예, 그 이후에는 야 이거 안 되겠어. 이거를 쓰면 안 되겠어. 옛날에 한번 우리 연구실에서는 많이 썼었어요. 최초에는 스파기 디토 저기 되기 전까지죠. 예. 왜냐면 하여튼 뭐 실시간하고 이렇게 로고를 같이 붙이느라고 저희 연구실에는 실시간 엔진하고 HBS랑 붙여가지고 같이 도하고 그랬었는데 예, 어느 순간 그러면서 많이 안 쓰게 됐고요. 근데 하여튼 개념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질문이 없는 거로 봐서 그러면 요 HBS는 끝내고요.